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궤 중에서 27번째 궤인 산내 2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산내 2궤에 대한 궤명, 궤상, 교훈, 핵심 의미,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내 2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궤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궤사와 상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궤상을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궤상을 보시면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궤는 산을 상징하는 간궤, 하궤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내 2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궤상을 보시면은 양, 양이니까 양은 1로, 음은 0으로 이진법수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1, 0, 0, 0, 0, 1, 1, 0, 0, 0, 0, 1이 되겠습니다. 자, 궤상에서 산 아래 우레가 있다.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경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자연상으로는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경우가 없죠. 보통 우레가 하늘에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지의 땅 밑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이 산 아래에 우레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현상입니다. 주역 64궤의 이미지를 볼 때, 궤상의 이미지를 볼 때 모든 궤가 다 자연으로 형상을 이미지화해서 나타냅니다만 이 산내 2궤 같은 경우에는 산 아래 우레가 있다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의미를 표시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길 이 산내 2궤는 초구가 아래턱, 상구가 위턱, 가운데 있는 음효 4개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 그래서 아래턱과 위턱을 가진 입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내의 이는 이 턱이 자죠. 그래서 산내의 궤상은 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역 64궤 중에서 입을 상징하는 궤가 두 가지 있다 했죠. 하나는 산내 2궤, 다른 하나는 무슨 궤라 그랬죠? 21번째 활의 서합궤, 활의 서합궤가 또 입을 상징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산내 2궤입니다. 양, 양. 양. 이게 산내입니다. 산내 2. 그 다음에 이게 27번째 개죠. 21번째 활의 서합궤를 한번 그려볼까요? 활의 서합은 양, 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을 상징하는 니궤, 우레를 상징하는 진궤입니다. 그래서 화, 레, 서합이 되죠. 활의 서합궤, 21번째 궤, 우리 배운 바가 있죠. 그에 비해서 27번째 궤 산내이는 산내이에서
이런 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괴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효가 다른 게 있죠. 무슨 효가 다르죠? 네 번째 효를 볼까요? 네 번째 효, 사효는 양효입니다. 화려사합. 그런데 산내이는 네 번째가 음효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산내이계는 부드러운 음효만 있음으로써 음식물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화려사합은 음식물 속에 단단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화려사합은 씹어 합친다는, 즉 의역하면 형을로서 벌을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서 입을 상징하는 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내이괴요, 다른 하나는 화려서학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괴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정길, 관이, 자구구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턱을 또는 입을 보며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턱을 살펴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길을 한번 볼까요? 정길. 이 정길은 이 정자를 이렇게 씁니다. 주역에서는 이 발을 정자보다는 이 정자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럼 이 정자와 발을 정자의 차이점은 뭐냐? 이 발을 정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이 하학적인 부분을 주로 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정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즉 형이 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부분까지 고듬을 지키는 것을 정이라 그럽니다. 또 이 정은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연의 모습.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식물이 발아에서 적실을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를 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길은 고듬을 지키니 길하다. 이 정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이, 턱을 보며, 관이죠, 그렇죠? 턱을 보며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관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보면 관이는 턱을 본다. 관자는 관자를 이렇게 쓰죠. 이 관자는 볼시자하고 또 뭐가 다를까요? 이 관자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본다는, 즉 통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시자보다는 볼관자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내의 괴상을 보면 양요 하나에 양요 아래와 위 두 개의 음요 가운데가 4개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의 효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양요 하나 있고 음요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이건 하나의 음요로 할 수가 있죠. 그 양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내이란 이 괴상은 축소를 해봤더니 니괴입니다. 니괴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눈이라는 물상이 있죠. 그러니까 보다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산내이계는 이 니괴의 큰 형이다 해서 이걸 큰 대자에서 큰 니괴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괴입니다. 큰 니괴라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니괴입니다. 그래서 이 니괴에는 눈 또는 보다라는 물상이 있으니 여기서 관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관자는 볼시보다는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고 통찰의 뜻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구구실. 자구구실을 보면 이 자구는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자구라는 이 괴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한다는 이 물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산내의 산을 상의하는 관계의 물상에 뭐가 있느냐? 구한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구한다. 그래서 자구, 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 구실은 입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구실. 구실은 이 괴상 자체가 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은 산내이계의 호계는 뭐죠? 호계는 2, 3, 4효를 내호계로 하고 2, 3, 4효를 내호계로 하고 그 다음 3, 4, 5효를 내외호계로 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하괴도 곤, 상괴도 곤, 바로 중지곤입니다. 이 중지곤, 이 곤의 물상에는 많음, 즉 많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속 안에 많다는 얘기죠. 그 입속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실은 이 물상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괴상으로 볼 때 양, 양으로 볼 때 이건 대리고 이걸 축소시키면 소리, 우리가 일반적인 니괴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번 니괴는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배라는 물상이 배. 우리 배입니다. 배가 지금 비어 있죠.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그런 물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배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즉 산내이계는 배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는 니계가 확대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동물적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동물적인 측면이 부각이 됩니다. 마치 개가 다른 개가 맛있는 것을 먹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이계 괴사는 상반된 두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정길은 고도를 지키면 길하다 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뒤에 턱을 보며
스스로 입속 채우기를 구한다 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이죠. 즉 동물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개가 맛있는 것을 보면서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부분을 연상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볼관자를 쓴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볼관자는 볼시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어떤 통찰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볼시자를 쓰지 않고 볼관자를 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괴사, 정길, 관이, 자구, 구실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은 상사로 들어가. 상사. 상사를 보시면 상활, 산하유례, 이, 군자이, 신언어, 절음식,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계다.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계입니다. 상사는 항상 이 괴상을 그대로 읽어주고 있죠.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계다. 군자는 이로써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 라고 상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 아래 우레가 있는 것이 이괴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 라고 괴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사는 뭘 얘기하느냐? 이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측면으로 말과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즉, 말은 정신적인 측면이죠. 음식은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즉, 상사는 말을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괴상이 표시하는 이 입으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이괴 자체에 고dom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고dom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하괴진에 보면 이 하괴진에는 양음으로 되어 있는 하괴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고dom이라는 물상, 고돔. 곧다는 물상이 있죠. 그 괴상에 고돔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죠. 또 이게 괴상이, 이 괴상이 입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위진시대, 즉 산하유례 이 군자의 신언어 절음식, 신언어는 말을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을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산내 이가 표시하는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입과 관련해서 위진시대의 대사상가, 문학가죠. 부연이라는 사람이에요. 부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부현입니다. 부현이라는 사람은 구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종구입, 화종구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씁니다. 이 한자로 쓰면은 화종구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이 입자입니다. 다음 화는 입으로부터 나간답니다. 즉 말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라는 뜻이죠. 병종구입, 화종구출.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간다. 바로 신언어 절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신중히 하고 음식을 절제한다 라는 뜻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은 먹는 것뿐만 아니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하는 것은 정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산내 이 교에서는 우리에게 말 조심하고 음식 조심하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부연 말고 또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이. 역학에서는 대가죠. 정이.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을 신중히 해서 덕을 쌓고 음식을 절제해서 몸을 기른다. 그러니 이 대가들이 산내 이계의 상사, 신언어, 절, 음식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말 조심하라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입속에 있으면 내가 말의 주인이 되지만 일단 내뱉고 나면 말의 노예가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정도로 이 3000년 전부터 말 조심하고 음식 절제하라는 얘기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구절은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산내 이계의 괴사와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산내 이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진정한 성장은 내면의 양육에서 시작된다 하는 부분을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익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